안녕하세요. 저는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너 셰프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도 여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이 심한 곳도 많고 또 시자만 들어가면 시금치도 싫다는 며느리들도 많지만요. 하지만 저에게 시어머니는 참 고마운 분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남편은 쓸모없는데 시어머니는 제 옆에 있어 주셔야 한다고 할까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왜 그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20대 초반에 만났습니다. 저는 한식 요리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저희과 동아리방에 들어갔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모르는 선배님인가 싶어서 깍듯하게 인사도 했는데 그 선배가 웃으면서 이름이 뭐냐고 하고 몇 학번이냐고 하고 자기 모르냐고 그러고 막 장난을 치더라고요. 복학을 하신 건가 했는데 좀 있다가 저희과 선배가 들어오시면서 자기 친구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알고 보니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가 놀러와서 동아리 방에 잠시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마치 저희과 선배인 것처럼 저한테 장난을 쳤지만 저희 학교 학생도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참 어이없는데도 웃으면서 장난이었다고 사과를 하는 그 모습이 어쩐지 밉지는 않더라고요. 그분은 인근 대학교의 법학과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보다는 2살이 많았고요. 친구 학교 놀러 왔다가 제가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귀여워서 선배인 척 장난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딱히 약속도 없고 집에 가려던 참이어서 알겠다고 하고 같이 가게 되었죠. 그렇게 선배와 그 남자와 저 이렇게 셋이서 식사도 하고 맥주도 한잔 했어요. 성격이 재밌고 장난기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저에게 호감을 느낀 건지 그 일을 계기로 선배를 통해서 또 만나자고 했고 나중에는 그 남자와 저 단 둘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종종 만나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사법고시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도중 저는 먼저 학교를 졸업하고 호텔 한식당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시 뒷바라지라고 하면 거창하고 다만 그 남자가 고시 준비할 때 늘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죠. 도시락도 자주 싸주고 건강식품도 챙겨주고 필요할 때 운전도 제가 해줬고요. 시험이 떨어지면 다시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줬고 그 사람이 저를 믿고 기댈 수 있었으면 했어요. 많이 좋아했으니까요. 남친도 저에게 고맙다며 자기가 사법고시 합격하게 되면 결혼도 하고 또 호강도 많이 시켜줄 거라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달라는 소리도 곧잘 했습니다. 남친이 공부하는 시간이 대다수다 보니 자주는 못 봤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후에 우리가 가질 행복은 더 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뜨거운 냄비를 그냥 잡으셨다가 손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놀라서 병원은 가보셨냐 하니까 심한 건 아니라서 그냥 찬물로만 마사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돌아가는 길에 잠깐 마트에 들러서 요리 장갑과 화상연고를 사서 남친 편으로 들려보냈습니다. 참 사소하고 작은 선물이었는데 어머님은 그걸 아주 크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섬세하고 마음씨가 착하다고 그러셨대요. 그 얘기는 나중에 상견례 때 저희 엄마께도 하셨어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거 영 무뚝뚝해서 생각도 못했는데 영미가 명진이 편으로 손장갑하고 화상연고를 사서 보낸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얘가 그런 건 참 잘 챙겨요. 맞이가 되나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마음 씀씀이가 참 예뻐요. 저는 그날 요리장갑과 화상연고를 보내서 어머님 점수를 딴 게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물론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런 사소한 것까지 예쁘고 좋게 봐주신 어머님의 마음이 더 고마웠지만요. 그 선물 이후로는 종종 어머님도 찾아뵈면서 가깝게 잘 지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특히 좋아해 주셨고 저도 남친의 어머니라고 해서 불편하거나 어색한 것도 없이 좋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남친 사시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고 남친은 6년여간의 시간 끝에 사법고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지만 또 한편으론 걱정도 됐어요. 사시 뒷바라지 하고 나면 다른 여자로 갈아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니까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고 저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저는 한결같이 남친을 좋아했었고 당연히 우리가 미래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친은 사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좀 시들해졌다고나 할까요? 오랜 시험 준비 때문에 지쳐서 그런 거라고 애써 생각했지만 마음 한켠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제 걱정을 알기라도 하는 양 고시 합격되자마자 저와 결혼 이야기부터 하셨어요. 남친보다 어머님이 워낙 불도저같이 결혼을 밀어붙이시다 보니 연수원 끝내고 로펌에 들어가자마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남편이 된 그 남자도 막상 결혼하고 나선 다시 저에게 잘했어요. 그동안 기다려줘서 참 고마웠다고 하면서요. 능력 있는 변호사 남편의 친정엄마만큼 다정하신 시어머니, 그리고 저도 부주방장으로 일을 하면서 경력도 잘 쌓고 있어서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그 김에 일도 좀 쉬면서 전업주부로 전향을 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해오다 보니 지친 것도 있었고요. 또 남편 직업이 워낙 바쁜 직업이다 보니 제가 내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전업주부도 좋지. 근데 내가 인생을 훨씬 더 산 선배잖니. 여자도 본인 경제력을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야 큰 소리 치고 살아. 결혼은 결국 현실이고 돈 나오는 데서 더 큰 소리 나오는 수밖에 없어. 적은 돈이라도 내가 돈 나올 곳을 쥐고 있어야 기 안 죽고 사는 거야. 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시는 것 같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아들 고생하니 너도 돈 벌어와라 이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직업과 커리어를 계속 갖고 가란 말씀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낳고 딱 1년만 쉬고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나중에 아이가 좀 크고 나면 제 레스토랑도 차려주신다고 약속했고요. 어머님의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행복했습니다. 나는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싶을 정도로요. 주변 사람들도 다 저를 부러워했어요. 특히나 그렇게 인정 많고 저를 아껴주는 시어머니를 만났다는 건 정말 복이라고 하면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저의 행복한 생활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의 바람이었어요. 남편의 귀가가 점차 늦어졌고 저를 대하는 게 눈에 띄게 냉담해지더라고요. 저와 그맘때 사소한 일로도 다투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남편은 막상 말싸움이 시작되면 정 떨어질 정도로 얄미운 소리도 잘했어요. 저한테 돈 몇 푼 벌 거냐고 밖으로 나돌지 말고 애나 잘 보라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자기 엄마 그만 좀 고생시키라고 하면서요. 제가 전업을 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기로 한 건 어머님의 생각도 큰데 어쨌든 제가 자기 엄마를 부려먹는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누가 들으면 되게 효자인 줄 알겠다 싶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은 바쁘다는 핑계만 댔고 어머님 챙기고 자주 찾아뵙는 건 다 저인데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남편은 그때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 싸움을 일부러 걸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혼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은 변호사고 누구보다 법에 빠삭한 사람이니까 저와 싸움을 만들면서 어떤 구실을 찾아내려고 했겠죠. 아이도 아직 어린데 남편과 사이가 자꾸 어그러지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이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동료 변호사랑 바람이 났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고 그 반응이 기가 막혔습니다. 영미야,
솔직한 말로 우리가 부부로는 살지만 급이 맞다고 생각해? 급? 무슨 급? 나는 잘 나가는 대형 로펌 변호사고 너는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 아냐. 솔직한 말로 내 주변 변호사 와이프들 같은 변호사거나 의사거나 잘 나가는 전문직들이야. 아니면 집안이 엄청 빵빵하거나. 근데 너는 뭐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철모를 때야 좋아서 만났지만 아닌 말로 나 너랑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 뭐라고? 어이가 없네. 그럼 급은 누가 매겨주는 건데? 사회가, 사람들 보는 눈이. 그러면 급도 안 맞는 나랑 왜 결혼했는데? 엄마가 몰아붙였잖아. 나는 솔직히 그때 너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근데 엄마가 너무 몰아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라고. 근데 살수록 이건 아니다 싶어. 진작에 마음 떠났는데 어거지로 사는 거잖아. 그래서 동료 변호사랑 바람났니? 바람이라는 증거 있어? 당신 폰으로 두 사람 나눈 대화들 다 봤어. 함부로 남의 폰은 왜 봐? 그리고 그런 대화들이 진짜 외도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 나 변호사야. 어련히 알아서 다 준비 안 해놨겠어? 네가 뭘 하든 다 시간 낭비야. 그냥 내가 적당한 재산 분할 해준다고 할 때 우리 헤어지자.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는 법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좋은 말로 할 때 헤어지자 그거였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못 헤어진다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부터 남편은 이를 핑계 삼아 집에도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추측하건대 그 여자 집에서 사는 것 같았죠. 이혼은 절대 없다는 각오로 버텼지만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살까지 쭉쭉 빠지더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눈이 돌았는지 제 피를 말려가며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지고 초췌해지는 걸 본 어머님은 무슨 일 있느냐고 캐물으셨어요. 결국 저는 남편이 같은 사무실 동료와 바람이 났고 이혼을 요구한다는 말을 하게 되었죠. 솔직한 말로 아무리 저에게 잘해주시는 어머님이라고 할지언정 그래도 결국 남편 어머니시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머님도 당연히 남편 편을 드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예상과는 달리 훨씬 크게 노발대발하시며 남편을 불러서 혼을 내셨어요. 내가 너 그따위로 살라고 법 공부시킨 줄 아냐고 하시면서요. 남편은 어머님 앞에서도 애정 없는 여자와 더 살기 싫은데 어쩌라는 거냐고 큰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셨죠. 너는 의리라는 것도 없냐? 영미가 너 기다려준 건 다 잊었어?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지가 좋아서 한 걸? 말하는 것 좀 봐라. 영미만 일방적으로 너 좋아했어? 네가 더 좋다고 난리친 건 기억 안 나? 엄마, 옛날 일이잖아요. 솔직히 저 고시 패스했을 그때쯤 이미 영미한테 마음 돌아섰었어요. 엄마가 어거지로 결혼하라고 하셔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네가 의리도 없는 놈이라는 거야. 그전까진 좋다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나니까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그래서 갑자기 영미가 눈에 안 차? 에라이,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엄마 누구 편이세요? 네가 이딴 식인데 내가 네 편을 들겠어? 됐어요. 저도 성인이고 엄마가 뭐라고 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 너는? 엄마고 마누라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으면 네가 중요한 건 뭔데? 남은 인생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영미는 아니에요. 그 말을 옆에서 듣는데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송곳처럼 제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도 그 말에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니 그러시더군요. 그래 그럼 너 알아서 하고 살아. 사는데 나 죽는다고 해도 네 앞으로 아무것도 안 남길 거다. 돈 잘 버는 변호사니까 내 돈 아쉽지도 않겠네. 아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그래 나 너한테 10원 한 장도 못 줘. 그러니까 죽고 못 살겠는 여자 있음 나가서 천년만년 살아. 나한테는 찾아오지 말고. 지금 부모 자식 간의 이혼이라도 끝내자고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엄마 아들이에요. 영미가 아니라. 아들이 잘못했으면 나무라는 것도 엄마가 할 노릇이야. 좋습니다. 엄마가 아들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하시면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남편은 그러더니 뛰쳐나갔고
어머님도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아들 잘 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도리어 어머님께 죄송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집으로 와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편에 서서 남편을 나무라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지만 한편으론 그 여자에 대한 남편의 마음이 너무 확고해 보여서 말도 못하게 씁쓸하고 가슴 아프더군요. 나면 빠져주면 되는 건가 싶고요. 사실은 내가 빠져주면 어머님도 당장은 괘씸하다 한들 결국 변호사 세며느리 얻으실 거고 어머님 입장에서도 그게 더 좋으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이혼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깊은 고민 끝에 그냥 갈라서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님 충고처럼 악착같이 지킨 제 직장 있고 충분치는 않아도 제 나름 돈 벌 수 있으니 힘들긴 해도 아이도 키울 수 있을 거고 남편과의 인연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야겠다라고 말이죠.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니 좀 홀가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을 마친 후 어머님 댁으로 무작정 걸음을 옮겼어요. 약간 충동적으로 갔던 거라서 어머님께 따로 전화는 안 드렸죠. 어머님 만나 뵙고 그냥 갈라서고 싶다고 하려던 참이었어요.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솔직한 말도 다 말씀드리고 저 없어도 잘 지내시라고 인사드리고 와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요. 어머님께 끝까지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꼭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댁 근처에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댁 앞에는 남편의 차가 있었고 차 앞에는 남편과 그 내연녀 그리고 어머님까지 서 계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숨기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죠. 어머님은 그 내연녀에게 선물 꾸러미를 주고 있었고 내연녀는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다시 선물을 어머님께 밀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도 뭐라고 말하시면서 그 선물을 그 여자에게 다시 줬고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물을 받더라고요. 선물을 받은 그 여자는 조수석에 올라탔고 남편도 운전석에 올라타더니 출발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떠나가는 차를 가만 지켜보시더니 안으로 들어가시고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렇게 남편을 나무라셔 놓고 제 뒤에선 내연녀를 집에 부르시고 선물까지 한아름 챙겨주시다니요. 그때의 배신감이란 정말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준 배신감보다도 더 컸으니까요. 누가 보든 말든 펑펑 울면서 그 길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도 가슴을 치며 몇 시간이고 울었어요. 아이도 놀라면서 같이 울고요. 저는 그때 정말 가슴이 찢겨나갈 듯 배신감에 몸서리 쳤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끝까지 내 편에 서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었는데 결국 어머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러든 저러든 남편의 어머니구나 라는 생각을 절절히 하면서요. 결국 아들인데 어머님이라고 별 수 있나요? 이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정말 너무하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차라리 제 앞에서도 그냥 아들 편 드시지 왜 내 앞에선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셨을까 싶고요.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그 사람들한테 나는 뭐였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고요. 남편이 바람핀 걸 알았을 때도 그만큼 울지는 않았는데 어머님께 받은 배신감은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어머님을 많이 의지하고 믿었었나 봅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기분의 시간이 또 흘렀어요. 분명 어머님 댁에 찾아가기 전에는 이혼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일 이후로 제 마음이 바뀌었죠. 어머님까지 그렇게 나오시니 이혼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에 이어 어머님까지 그 여자를 환대하는 걸 보니까 억울해서라도 나는 죽어도 못 물러난다 싶고요. 내가 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속이 다 타들어가도 끝까지 버티고 만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느냐라는 오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고 다짜고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너 도대체 우리 엄마 어떻게 구워 삶았냐?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했길래 엄마 갖고 있는 재산 너한테 증여한다고 하냐고. 그게 얼마짜린데? 저는 그 말에 정신이 확 깼습니다. 뭐라는 거야? 어머님이? 모른 척 하지 마. 결국 네가 원한 게 이런 거지? 순진한 척 착한 척 하면서 우리 엄마 돈 뜯어내려고?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 말하셨다고? 왜? 왜는 무슨 왜야? 네가 그렇게 구슬렸겠지. 그래서 이혼 안 한다고 버티는 거지. 뭐라도 더 뜯어내려고?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멍해졌습니다. 남편 내연녀까지 집에 불러다 선물까지 주신 분이 갑자기 저한테 어머님 재산을 증여하신다니요. 저는 다음날 바로 어머님 댁에 찾아갔어요. 어쩐 일이니? 연락도 없이. 어머님, 어제 선우 아빠 전화 왔는데요. 그 말에 어머님 한숨을 쉬더라고요. 집에도 안 들어간 지 꽤 됐지? 진짜 걔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보다. 저기 근데요 어머님, 선우 아빠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재산 증여를 해주신다고. 제 말에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가 너 레스토랑 하나 근사하게 차려준다고 했잖아. 그거라도 해줘야 내가 덜 미안할 것 같다. 좋은 곳에 부지하고 건물하고 내가 해주려고. 저는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하지만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왜? 제가 아무리 버틴다 한들 결국에는 저 선아 아빠랑 헤어지게 되겠죠. 선아 아빠가 저토록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 어머님과 저도 남남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뭐하러 그렇게 하세요?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도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헤어질 거냐? 그렇게 마음 먹었어? 모르겠어요. 제가 뭐 때문에 끝까지 버티겠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 네가 헤어지고 싶다는데 내가 어떡하니. 너한테 참고 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선택을 하든 너를 위한 선택을 해.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내가 주는 건 받아둬라.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새며느리 효도받고 사셔야죠. 저도 섭섭해서 그렇게 불쑥 말했는데 제 말에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니? 내가 새며느리가 어딨어? 그 여자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나한테 새며느리 없다. 너랑 명진이가 헤어지면 그냥 끝이야. 내가 미쳤다고 가정 있는 유부남 만나는 그런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니? 그 말에 저는 벙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실은 저번 주에 어머님 댁 왔었어요. 근데 앞에 선우 아빠 차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도 있고. 어머, 그때 왔었니? 네. 근데 왜 안 들어왔어? 그 여자랑 선우 아빠가 떡하니 있는데 어떻게 가요 제가?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말하시더군요. 명진이랑 그 여자랑 다짜고짜 찾아온 거야. 선물 잔뜩 사들고 와서 어머님 거리길래 내가 한마디 했다. 나는 그쪽 같은 딸도 며느리도 둔 적이 없는데 내가 왜 그쪽 어머님이냐고. 명진이한테도 뭐라고 했지. 너는 변호사씩이나 되는 애가 전처 버젓이 놔두고 이러고 다니는 게 안 창피하냐고.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바로 쫓아냈다. 근데 쫓아내고 보니 선물은 그대로 놓고 갔잖아. 그래서 선물 들고 급히 나가서 그대로 돌려준 거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하면서. 어머님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그 여자에게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들고 온 선물을 돌려주신 거였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쫓겨난 거였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장면만 보고선 어머님을 오해해서 혼자 배신감에 속상해했던 거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오해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이제 그 여자를 받아들이기로 하신 줄 알았거든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런 일은 없다. 나도 아닌 건 아닌 성격이야. 네가 이혼을 한다 해도 그 애를 내 며느리로 맞이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어머님의 완강한 태도를 보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혼자 오해하고 배신감에 치를 떤 게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이렇게 끝까지 내 편에 서주시는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어머님도 오히려 눈물 글썽이며 우리 아들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 저는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 껍데기로만 살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딴 여자 좋다고 집까지 나간 남자가 뭐가 좋다고 심적으로 여전히 좋아하고 기대겠나요? 저도 만정 떨어졌고 이제는 뭐라고 다니든지 신경도 안 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혼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혼하게 되면 어머님과의 인연도 끝이 날까봐 두렵거든요. 어머님이 든든하게 있어주신다는 걸 아니까 솔직히 남편의 빈자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제 일 하느라 바쁘다 보니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남편은 제가 끝까지 이혼 안 해주는 데다 유책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니 저에게 소송 걸 것도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 정도 그 여자와 살다가 결국 깨졌습니다. 진짜 사랑이니 급이 많니 어쩌니 해놓고 결국 그 여자와는 1년 살다 끝이 난 거였죠. 다시 돌아와서는 저한테 미안하네, 기다려줘서 고맙네 어쩌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려준 적 없다. 그저 이혼만 안 한 것뿐이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동거인으로만 살자라고요. 남편은 그 후로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고 노력하지만 저는 마음이 조금도 돌아서질 않네요. 그렇게 남편하고는 거의 남과 다름없이 지내게 된 거고요. 남들은 이런 제 사정을 알면 그냥 이혼하는 게 속 편하지 않냐고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거 남편에 대한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유지 가능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약속대로 정말 제 레스토랑을 차려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오너 셰프로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명의도 다 저한테 넘겨주셨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어머님 잘 챙기고 모시면서요. 어머님도 저에게 남편을 용서하라느니 돌아왔으니 잘 지내라느니 하는 소리는 일절 하신 적 없으세요.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제 스스로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시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어머님을 또 다른 엄마처럼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고요. 남들 눈에는 저의 이런 결혼 생활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남편과는 이미 정도 다 떨어진 사이인데 저렇게 왜 지내느냐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만 보고 유지해가는 결혼이다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거 가지각색이고 본인만 괜찮다면 또 이런 생활도 괜찮은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비록 저를 배신했고 신뢰도 없어졌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어머님과의 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할 생각은 없어요. 남편은 몰라도 어머님은 제가 끝까지 잘 책임지려고 합니다. 딸도 아닌 아들과 헤어지면 남남일 뿐인 저를 끝까지 지켜주신 어머님, 저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저희 어머님, 저 역시도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저도 어머님과 지금처럼 잘 지내며 잘 모시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